안녕하세요. 김기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계층적 인덱싱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계층적 인덱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류 회사에서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셋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객의 주소를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하여 데이터셋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주소의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처럼 가장 큰 범위에서 가장 작은 범위까지 순서대로 범위가 좁아지면서 명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소 체계가 하나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상위 계층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서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C 단위가 계층의 맨 꼭대기에 있으며 구 단위, 길 이름 등이 한 층씩 내려온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층적인 정보를 인덱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계층적 인덱싱, 영어로는 하이에라키컬 인덱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층적 인덱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를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은, 자, 이때 시리즈를 생성할 때 제가 입력한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시리즈의 인덱스에 2차원 리스트 혹은 2차원 넘파이 어레이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두 층을 가지는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 시리즈 S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은 두 층의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층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층에는 A부터 D라는 이런 인덱스가 표시가 되고 있고, 이 A부터 D까지의 첫 번째 층에서의 인덱스 각각에 대해서 정수 인덱스가 두 번째 층에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첫 번째 층 인덱스의 하위에 있는 두 번째 층 인덱스는 1, 2, 3이고 B라는 인덱스 1, 2, 3, C라는 인덱스 1, 2, D라는 인덱스 2, 3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시리즈의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은 멀티 인덱스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네, 이런 멀티 인덱스 객체임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계층적 인덱스가 있을 때 이를 가지고 인덱싱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층적 인덱싱을 수행할 때의 원칙은 항상 맨 바깥쪽에 있는 인덱스부터 차례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차례대로 인덱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S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B라는 맨 바깥쪽, 즉 맨 상위 계층에 있는 인덱스를 명시하게 되면은, 자, 이걸 실행을 해보면 해당 인덱스의 하위층에 있는 1부터 3까지의 인덱스와 값을 시리즈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 인덱스를 명시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B부터 C까지와 같이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층에 범위 인덱스를 적용한 결과 이 두 층에 해당하는 B와 C에 해당하는 하위층 인덱스까지 같이 표시가 되고,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소괄호를 열고 닫았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3. 자, 이렇게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결과냐 라고 하면은, 원래 기존의 B라는 인덱스 하위층에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얻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덱스 첫 번째 층에 A부터 D까지의 하위층에 모두 2라는 인덱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 제가 첫 번째 층에는 모두 다 고려를 하고 두 번째 층에서 2라는 것만 골라라 라고 하면은 모든 첫 번째 층의 인덱스에 있는 이 인덱스의 값들만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인덱스만 표시가 됐죠. 이런 계층적 인덱싱은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에도 그렇고 컬럼에도 그렇고 모두 2차원 파이썬 리스트를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층적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스뿐만 아니라 컬럼에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확인을 해보면 인덱스에도 두 층이 있고 컬럼에도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모두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복수층에 인덱스 혹은 컬럼의 이름을 붙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인덱스에 이름을 붙일 때 가장 상위 계층의 인덱스부터 하위 계층까지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명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컬럼에도 이런 식으로 가장 상위부터 하위까지의 컬럼의 인덱스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이름이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key1, key2, ct 컬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먼저 열에 대해서 계층적 인덱싱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df에서 이 가장 상위 계층의 서울이라는 컬럼에 해당하는 열을 뽑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죠. 이 첫 번째 층의 컬럼이 서울인 데이터를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얻습니다. 잘 보면 기존의 두 번째 층의 컬럼 중 자, 서울의 하위에 해당하는 것만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컬럼을 그대로 인덱싱을 하는데 서울 그리고 하위에 있는 green이라는 계층적 인덱스 형태로 인덱싱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 기존의 서울이라는 컬럼 하위층에 그린 컬럼에 해당하는 열을 이번에는 시리즈 형태로 얻었습니다. 해당 시리즈의 인덱스는 여전히 계층적 형태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행에 대한 계층적 인덱싱 방식도 기존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LOC를 사용을 해서 먼저 A를 실행하게 되면은 첫 번째 층 인덱스가 A였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얻게 되며 그 다음에 자, LOC 안에 계층적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가장 상위 계층부터 순서대로 인덱스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번엔 A라는 인덱스 하위층 인덱스 중에서 1이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을 이런 식으로 시리즈 형태로 얻습니다. 이때 해당 시리즈의 인덱스는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있던 계층적 컬럼이 들어간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을 따져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던져드리고 이렇게 인덱싱한 각각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인덱스 기준 정렬이 가능함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는 계층적 인덱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sort index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었는데요. 이때 레벨이라는 인자의 값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덱스의 층을 나타내는 정수 인덱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층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정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액시스를 0으로 하고 레벨을 0으로 한다면 자, 원래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행방향으로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때 레벨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덱스 중에서 최상위 인덱스, 즉 key1이라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는 레벨을 1로 명시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행방향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때 두 번째 계층의 인덱스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여기선 key2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의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정수 인덱스를 명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번거롭다면 아예 원하는 인덱스 층의 이름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액시스 명시해주고 레벨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층에 위치한 인덱스의 이름 있죠. 여기서 key2라는 거 이걸 명시해주면은 자, 아까 정수 인덱스를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네,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만약에 행방향이 아니라 열방향으로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엑시스만 1로 입력을 해주고 레벨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수를 입력할 수 있죠. 레벨이 0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가장 상위 컬럼에 해당하는 이 CT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오름차순 정렬을 한 결과 알파벳 순서니까 B, S 이런 순으로 부산, 서울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시스 1인데 레벨을 1로 하게 되면은 이번엔 컬럼 중에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위치한 계층의 컬럼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린, 블루, 레드 이렇게 됐죠. 혹시라도 계층적 인덱스 하에서 값 기준 정렬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계층적 인덱싱을 수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값 기준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by 이거 기억나시죠? sort underbar values. 이때 계층적 인덱스에 해당하는 뭐 열이나 행을 명시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부산 그리고 green 이렇게 해주면은 이 부산 그리고 green 요 열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보시면은 자, 부산 그린에 해당하는 258, 11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적 인덱스가 존재할 때 통계 함수를 적용하는 방식은 계층적 인덱스 기준 정렬 수행 시의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인덱스에 대한 합을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뭐 x를 명시를 해주고 이때 레벨이라는 인자를 추가로 명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레벨 인자에 입력되는 값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sum 함수에 의거해가지고 합을 구하는데 행방향으로 합을 구하는데 이때 몇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기준으로 합을 구할 것이냐라는 게 레벨에 명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첫 번째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키에 해당하는 요것들을 가지고 썸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A라는 인덱스 안에서 이거의 합, 이거의 합, 이거의 합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B라는 인덱스 합에서 요거의 합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레벨의 값을 1로 바꾸면 결과가 바뀌겠죠. 이번에는 자,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위에서부터 두 번째 계층에 위치한 인덱스, 즉 키2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sum 함수를 계산한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2라고 2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키2가 1인 값들끼리의 행들의 합이 여기 들어가고 키2가 2인 값들 행들끼리의 합이 여기 들어간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경우에도 레벨에서 그 계층을 나타내는 정수 인덱스 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인덱스 혹은 컬럼층의 이름을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데 우리가 min 함수를 사용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한다고 할 때 x를 1로 한다는 것은 열 방향으로 평균을 구한다는 것이고, 레벨에서 열 계층을 나타내는 정수 인덱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컬러라는 이름으로 자, 특정 계층 컬럼의 이름을 명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 컬러라는 이름의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 기준으로 자, 그린, 레드 이렇게 있죠. 이것들 기준으로 그 컬럼에 해당하는 열끼리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열에 포함되어 있던 값을 계층적 인덱스로 변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df2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A, B, C, D라는 이름의 열이 있는데 만약 C와 D 열의 값을 계층적 인덱스로 변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df2라는 거에 대해서 set underbar inde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호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계층의 순서대로 자, C, D를 명시를 하시고 이거를 제가 df3라는 형태로 다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f3를 보시면은 자, 위에서 df2랑 다르게 C랑 D라는 열에 있던 값이 인덱스 레벨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C라는 값이 1이냐 2냐에 따라서
D라는 값의 계층의 값이 인덱스 값이 012, 0113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 계층적 인덱스에 해당하는 A랑 B라는 컬럼의 값이 이렇게 명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즉 C열과 D열의 값이 순서대로 인덱스로 자리 잡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열과 D열의 값을 인덱스에도 넣으면서 기존 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자 그대로 set 언더바 인덱스를 호출을 하는데 값을 넣고 drop이라는 인자를 false로 명시를 해주면 CD가 인덱스로 내려갔으면서 CD열은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한편 현재 df3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층적 인덱스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reset 언더바 index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현존하는 모든 인덱스를 컬럼 레벨로 올려버리고 기존 인덱스를 정수 인덱스로 대체하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변형하는 것과 관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df4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컬럼 이름을 다음과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층적 인덱스는 아니고 단일 계층의 인덱스와 컬럼이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때 제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스택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자체가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현재 인덱스 바로 밑에 해당하는 최하위 인덱스로 붙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을 df5에 저장하고 df5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기존 인덱스 CT에 해당하는 서울, 부산 요 바로 밑에 기존에 컬럼으로 있던 1, 2, 3 이 넘버가 하위 계층의 인덱스로 자리 잡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 컬럼 자체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컬럼 계층에서 최하층에 있는 컬럼이 자 인덱스의 최하층 인덱스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시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 df5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 1, 2, 3 컬럼이 하위 인덱스로 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이 스택이라는 함수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이 set 언더바 index 라는 함수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set 언더바 index라는 함수는 기존의 인덱스를 새로 대체를 하면서 지정한 열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인덱스가 되는 반면에 이 스택이라는 함수는 현재 열의 이름, 즉 컬럼 자체가 현재 인덱스의 최하위 인덱스로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는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같이 실행해보고 결과를 비교해 가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 df5라는 것에 대해서 unstack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unstack 함수는 이 df에 대해서 적용했던 그 stack이라는 함수와 반대의 작용을 하면서 이 맨 안쪽에 위치한 최하위 인덱스를 현재는 컬럼이 없는데 최하위 컬럼으로 올려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 1, 2, 3라고 명시된 넘버라는 이름의 최하위 인덱스가 컬럼 레벨로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최하위 인덱스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최하위 인덱스가 아니라 특정 층에 위치한 인덱스를 컬럼으로 올려버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unstack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레벨 인자의 값을 직접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레벨 인자의 값을 0으로 명시해주게 되면은 원래 기존의 df5라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사실 시리즈 형태죠. 이 시리즈에 포함된 계층적 인덱스 중에서 이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의 인덱스를 이번에는 컬럼 레벨로 올려보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레벨 인자의 값으로 정수 인덱스가 아니라 그 인덱스 층에 해당하는 이름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언택을 할 때 레벨을 우리가 원래 이 CT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CT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정수 인덱스를 입력한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리즈로 구성된 몇 가지 예시를 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새로운 두 개의 시리즈를 이렇게 생성을 한 뒤에 이들을 컨캐터네이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S3라는 것은 자, 이렇게 계층적 인덱스로 구성된 이런 시리즈가 되고요. 이 S3라는 시리즈의 1하고 2라는 인덱스를 잘 보면 하위층에 C와 D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S3에 대해서 언스택을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의 최하위 인덱스가 컬럼으로 올라갔죠. 이때 보시면은 A, B, C, D, C, D, 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인덱스가 있을 텐데 그 겹치는 인덱스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한편 인덱스와 컬럼이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df6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하고 컬럼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df6가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 df6에 대해서 만약에 언스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언스택이라는 거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계층적 인덱스에서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는 인덱스가 컬럼 레벨의 최하위 컬럼으로 올라간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항상 최하위에서 최하위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편 우리가 언스택을 할 때 레벨을 직접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번엔 CT에 해당하는 인덱스 계층이 이번엔 컬럼 레벨의 최하위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레벨의 이 CT인 인덱스 층을 언스택을 시킨 다음에 뭐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스택을 하는데 이때는 기존 컬럼에서 사이드란 이름의 컬럼 계층을 이번엔 스택으로 해가지고 맨 밑으로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조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에서 사이드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컬럼 계층이 이번에 인덱스 계층의 맨 하위 계층으로 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언스택 함수와 스택 함수를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해서 계층적 인덱싱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계층적 인덱싱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데이터 프레임이 꽤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그리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다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중에 이런 계층적 인덱스가 간간히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실 필요는 있겠습니다.